어릴 적 우리의 부모님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작고 외진 곳에 머물지 말고 더 크고 넓은 세상에 나가 살도록 해라. 그렇게 모두들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왜 그곳이 자꾸만 생각나고 더 간절해지는 걸까요? 산골짜기지 뭐 강원도 거치 여기가. 뭐 살아나가지도 없고 여기는 가게 그런 게 없잖아 상점이. 요즘 같은 겨울이면 온종일 눈을 벗삼아 누룩을 두드리고 두드려 술을 빚던 어머니. 겨울을 따스하게 추억하게 합니다. 딸은 그냥 유흥도 하루 종일 엮고 그러다 나고 또 아들은 또 그냥 저기 가마치다가 또 저녁에 나고. 돌이켜보면 어느 한순간 숨가쁘지 않은 적이 있었을까요? 더구나 철조망에 가로막힌 민통선 마을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섬 아닌 섬 민통선 마을을 찾아 고된 삶을 견디게 해준 행복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유난히 곱기만 하던 단풍잎. 그 단풍잎이 땅으로 되돌아가던 지난 가을. 문득 마을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길은 외지구 구비구비여서 마치 강원도만 같았지요. 하지만 이곳은 서울에서 겨우 40km 떨어져 있는 경기도 김포의 한 시골입니다. 손때 묻은 돈통이며 큼지막한 고춧자루까지. 고춧가루 있어? 예? 있어? 올해는 거의 다 먹었어요. 좀 줘, 이거 봐봐. 정겨움을 가득 싣고 11번 마을버스는 이 마을 저 마을 안부를 묻듯 들렀다 갑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매일같이 들르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마을버스. 그런데 이 버스를 계속 타고 가면 쉽게 갈 수 없는 아주 외딴 마을이 하나 있답니다. 군부대 검문소를 통과해야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전방이니까. 민통선. 여기 민통선 아니야, 저기. 북한. 북한. 어디가 북한이야? 저기가 북한이다. 통일되면요 진짜 뭐 좋지만 통일 마을이 통일이지. 그저 고갯마루 하나 넘었을 뿐인데 눈앞에 북녘 땅이라니요. 아, 무서면 어떻게 살아요? 안 무서워요. 공기 좋고 공장도 없잖아요 여기는. 서울이 더 무섭지. 공기 좋고 인심 좋고 사람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도 이분들 도무지 두렵지도 낯설지도 않답니다. 앞으로는 철조망이 그리고 뒤로는 높은 산에 가로막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리도 좋다는 걸까요? 마침내 마을버스가 종착지에 닿았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민통선 마을 용강리. 모두 30가구 남짓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사람들은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부르죠. 서울에 가깝지만 그만큼 공기도 좋고 찾는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농번기가 한참 지났을 무렵인데 사람들이 왜 바쁜가 했더니
요즘은 햅쌀 정미 작업이 한창이라네요. 땅이 기름지고 오염원이 없는 까닭에 이곳의 쌀은 외지 사람들에게 꽤 유명하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인근의 타 지역보다 인기도 좋고 값도 더 나간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어업도 많이 했죠. 지금 주기원하고 철조망 쳐서 못하지. 옛날 같은 거는 고기 빼다니고 다 다녔지. 다른 동네에서 오히려 몹시 가물 때는 모짜리를 여기 와서 해갔어. 모짜리를 다른 데서 날이 가물어갖고 물이 없으니까 그 여기는 물이 흔한 데니까 다른 동네에서 이 동네에 와서 모짜리를 해갖고 갔다고. 물 귀한 줄 모르고 살았던 건 이 용못 덕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사시사철 맑은 샘물이 용솟음 친다 하여 용못이라 했고 용강이란 이름도 여기서 나왔죠. 이런 용못 주변의 터를 잡고 지난 세월 묵묵히 살아왔던 마을 사람들. 공기 하나 된 거지 뭐 교통도 나쁘고 다 나쁘고 뭐 좋아 살긴 뭘 좋아. 공기 하나 된 거지 공장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편한 거. 억새비도 만들어서 쓰잖아 억새비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버리고 나이 지긋한 분들만 고향 마을을 지키고 있답니다. 뭐 하시러 오셨어? 구경 왔어요. 아, 용광리 구경이요? 산골이지 뭐. 외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참 드문 일이랍니다. 모든 차량 들어오신 거야? 어떻게 사시나 궁금해서. 아, 여기 뭐 산구석에서 일이 나오고 그렇지 뭘. 근데 산구석에서 일만 하지 뭘. 평소에 여기서 사셨어요? 네, 씹어서 여기 저기 24살에 가서 여기서 그냥 늙는 거지 뭐. 뭐 그렇지 뭐래. 옛날엔 그냥 씹어내면 사는 줄 알고 사는 거지 뭐. 도망갔었잖아요 옛날엔. 지금들은 싫으면 도망가지나 그죠? 아, 근데 이제 허리가 아파서. 생각해보면 참 어찌 살았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때마다 자식 농사만큼은 잘 짓기 위해 발버둥 쳤다는데 용강리 사람들에게 여전히 뿌리박혀 있는 잊지 못할 기억 하나가 있답니다. 이민군하고 같이 놀았어 여기서. 하필 그런 6.25 때 같이 인민군 여기 건너왔잖아. 무섭지 않으세요? 아, 뭐 무섭긴. 그때 아이들 때 뭐 알았어. 뭐가 무섭는데? 인민군들하고 밤도 까먹고 뭐 같이 놀았지. 나 원래 여기서 태어났지. 6.25가 10살에 나시니까 나 피란도 안 가고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았어. 피난을 왜 안 가셨어요? 못 갔지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시니까 포탄 6.25 때 폭탄 건너오는 걸 내가 쉬었어. 몇 발이 넘어오는 것까지. 그리고 그럼 저기서 쏘면 꽝 하면은 하나 넘어온다 하는 걸 다 쉬었으니까. 비록 철부지 시절에 본 것들이지만 포탄 떨어진 자리에 곡식이 자라는 걸 볼 때마다 용하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다는 이 우일 할아버지. 이런 기억은 비단 이우일 할아버지뿐만은 아닙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 사셨다는 정혜균 할아버지 부부. 애지중지 돌봐왔던 할아버지의 전답은 올해도 김장용 무 배추를 굵고 아주 여물게 키워냈습니다. 촬영하는 게 아주 싱겁죠? 농사 많이 지으셔요. 농사 많이 지으셔요. 많이 짓는 거지. 이거 한 1,500평 돼요. 너는 한 5,000평. 평생 이걸로 사는 거지. 평생 이게 내 직업이지 뭐.
몇 대째 사셨어요? 여기 한 6대, 7대, 8대. 한 300년 된다니까. 6.25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피난도 안 갔지, 뭐, 여기서 그냥. 아유, 이게 다 이 전장마당이야, 이거. 옛날엔. 여기에 탱크포가 쫙 있었고. 피난 안 갔어요? 피난 어딜 가, 여기서. 그때 뭐 피난 갈 여지도 없었어, 여기서. 그때. 6.25 때. 6월 25일 날 개성 38선이 터졌잖아. 26일 날 아침에 여기 새벽 들어왔어, 인민군이. 그걸 전장 갈 틈이 어딨어. 저 피난 갈 틈이 어딨어. 그냥 전장만 하면서 포가 펑펑 떨어지는데도 여기서 살았지. 아유, 그땐 불바다야, 여기가. 옛날에 전장할 땐. 1952년, 53년도 그냥 아주 여기 그냥 시전되기 전에는 여기 아주 그냥 폭탄이 하루 그냥 수만 발로씩 떨어졌어, 여기가. 이북성. 아. 근데 아직까지 고향에 살고 계시네요. 그럼. 전쟁 전만 해도 용광이는 참으로 호시절을 누렸습니다.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예성강이 만나는 물목이자 서울과 개성을 잇는 통로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서해에서 올라온 황포돛배들이 매일 수백 척씩 머물다 떠났다는 용광리의 강령포구. 그러나 이제 개성으로 향하던 물길도 또 서울 마포나루로 향하던 물길도 철조망에 막혀 용광리는 말 그대로 섬 아닌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65년여의 세월, 번성했던 강령포구의 뱃군과 상인들은 저마다 제갈 길을 찾아 떠났고 용광리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죠. 용광리 문수산 자락에 위치한 일명 새마을촌. 진작 심었어야 하는데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흘라니까 이런. 무슨 마늘 심는 걸 또 찍는다요? 시골에 마늘 이렇게 안 심어요. 우리니까 우리 그러죠. 이렇게 안 심어요. 근데 밭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아, 우리는 이 농사꾼이 아니고 서울에서 공기 좋은 데로 살러 와가지고 배울 겸 해서. 우리도 못 먹어요. 이거 갖고 못. 요즘 들어 외지인들이 하나 둘씩 찾아와 살고 있다는 이 마을엔 집집마다 특별한 공간이 하나씩 있습니다. 지하실 겸. 다 보여주게. 옛날에 여기다 의자 놓고 다 방공호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쓰라보니까요. 저 2층도 있죠. 여기 있죠. 쓰라보니까 얼마든지 여기 방공호 충분합니다. 조금 이렇게. 유사시에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가족 방공호. 그런데 아랫마을인 용림마을에 오늘따라 그윽한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소스에 뭐 찌시는 거예요? 술 하는 거, 술깨. 예? 술 하느라고 쌀을 쪄요, 쌀. 시쳤다가. 우리 할머니 술을 빚기 위해 아침부터 고두밥을 짓는 중이시군요. 어머님 몇 살에 시집 오셨어요? 21살에. 아니, 나 피란민한테 시집을 갔을 때. 피란민한테. 피란 나왔으니까 무있어 개뿔이 아무것도 없지. 바지 저고리 해 입고 하는데 달당 그거 한 벌 입고 온 거야. 그때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 다 바지 저고리야. 그래서 아이 고생 무지 많이 했어. 아버님은 어디예요?
뭐 개풍군? 개풍군이래 요 건너. 강 건너예요? 네. 바로? 이북 개풍군이라는데 들에 나가서 보면 날 잔잔할 땐 비엔대요 동네가. 근데도 못 가는 거지 뭐 자기 고향 못 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얼굴도 몰라. 이 꼬두 봐.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가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할아버지가 늘 곁에 두고 마셨다는 할머니의 농주.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내 고향을 밟지 못한 채 3년 전 세상을 뜨고 마셨답니다. 홀로 남은 윤순이 할머니의 가장 절친한 말벗이라는 아랫집 할머니. 뭐하세요, 어머님은? 행동한 거지 뭘. 뭐하고 노시는데요? 그냥. 할머니 역시 술을 빚는 중이랍니다. 그렇게 다행이네. 아유 추워서. 아유, 오래전 용강리의 전성기 시절 수많은 백군과 상인들이 즐겨 마시던 데서 유래한 진풍경 중에 하나죠. 술을 나고 담아서 정을 해 먹으려고. 그런데 부엌 천장에 매달려 눈길을 붙잡는 이것. 어머니 우유에 매달려 있는 건 뭐예요? 이건 누룩 여기 술에 넣는 누룩. 이거 저 밀을 빻아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여름에 띄워. 술 담그는 거. 술 담그는 누룩. 이네. 이 겉에 있는 잎은 뭐예요? 쑥에다가 싸서 매다는 거 이거. 쑥에다 싸서 매달아야 떠 잘 떠 맛있고 술이. 쑥으로 감싸놔야 보온이 잘 돼 누룩도 잘 뜨고 향도 그윽해진다는 할머니. 지금도 가스를 안 떼지 아까워서. 그렇다면 할머니의 삶도 따뜻하고 그윽한 것이었을까요? 어머님은 몇 남매 두셨어요? 우리 삼남매 아들 둘에 딸 하나. 딸은 그냥 유흥도 하루 종일 엮고 그러다 나고 또 아들은 또 그냥 저기 가마 치다가 또 저녁에 나고. 가마도 쳤잖아 봄에 2월 달에. 일하시다가 그러면 나신 거네요? 예. 낮엔 이러고 밤에 나고 그러지만 식어선 다 고생이죠 뭐. 할머니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라 여기셨답니다. 여기는 술 해놓은 거 여기 냄새 나죠? 해놓잖아. 여기. 저기 두 항아리 해놓고 이것도 하려고 쪄놓고. 24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와서 삼남매 자식 낳고 키우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할머니. 내가 심심하니까 하는 거죠. 이건 겨울에나 담그지 여름엔 못 담가요 쉬어서. 그런데도 할머니는 들일 없는 겨울이면 대처에 나가 있는 자식들을 위해 이렇듯 쌀을 찌고 누룩을 버무리고 예,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 덮어 술을 빚으신답니다. 술 냄새 나죠? 이건 앨범은 할머니가 심심할 때마다 들여다보곤 한다는 자식들 사진. 이거 큰아들 졸업식에 가서 박사학위 딴 거, 여기도 상 타는 거. 그게 기념이 돼서 그냥 사진은 놔두는 거지 그냥. 돌이켜보면 참 어떻게 작은 몸뚱이 하나로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웠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시골서 가르치긴 진짜 힘들어. 그렇죠? 쌀 좀 팔아서 시골 살면 어려워.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와야 가르쳐. 농사는 밤이면 고추 그런 거 따고 심고 그냥 그래가지고 가르쳐서 이제 늙으니까 또 살만 하니까 늙어서 그만이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부모들은 다 그러셨지. 엄마들도 그러셨어 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지도 못해. 이것이 우리 시대 어머니들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왜 우세요? 아니 우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더라고서 그런지. 뭐 울어 이제 다 길러놓고 다 저건 거뭐 울릴 일 없어. 눈이 여리긴 또 여려. 이건 저거 딴 거지? 이건 뭐야? 저거 딴 거구나. 대학 끝나고 그런가서 있는가 뭐. 박사기 딴 거, 공학 박사. 지가 잘해서 나왔으니까 좋지 뭐. 어머님 잘 키우신 거 아니에요? 아이, 지들 잘할 탓이지. 뭘 잘 키워요. 우리네가 뭐 뭘 잘 키워. 그러니까 우리네는 놀 줄도 모르고 나가서 뜻을도 모르고 그냥 그래야지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쳐주는데 머릿속에 놓은 게 좋지 않아요? 예? 아이들 머릿속에 놓은 게 낫죠. 지금은 배워야 하잖아요. 사람 노릇하지. 배우지 못하면 사람 노릇 못해요. 그래서 그만큼 어머님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고생해서 그렇게 또 빚 안 지고 가르치면 좋지 뭐. 그죠? 이렇듯 이인이 할머니가 진정으로 빚고 싶은 것은 어쩌면 술이 아니라 자식들의 행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바람색이 다르다 싶더니 된소리가 내렸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건 서둘러 겨울나기를 준비하라는 자연의 전갈이죠. 이제 지난 계절 찬란하게 빛을 발했던 숲의 나뭇잎들도 낙엽이 되어 하나 둘씩 휴식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탄생과 성장, 그리고 또 다른 탄생을 위한 밑거름. 이 모든 것이 소리 없이 이어져 시간 위에 쌓이는 자연계의 질서.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삶을 위한 지혜를 배웠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도 했죠. 어느새 모든 낙엽을 내려놓고 겨울 준비에 들어간 나무들. 윤순이 할머니도 부쩍 바빠졌습니다. 어서들 오셔. 이거 어떻게 추워서. 그런데 오늘은 못 보던 손님까지 와 있네요. 우리 며느리 날로 알아요 전부들. 손끝 하나는 똑 부러지게 여물다는 며느리.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요. 왜 좋아요? 우리 엄마 혼자 계시니까요. 뭘 잡순다. 추운데 어떻게 계신가, 여름에 어떻게 계신가 매주 봐요. 아니 이 엄마 아니면 우리 신랑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생각하면은 부부지간에 그렇게 싸울 일도 없는데. 이리도 마음이 고울 수가 있나요? 이런 이쁜 며느리가 오늘은 만사 제쳐두고 시어머니 김장일 도우러 손수 납셨답니다. 그런데 배추를 손질하다 말고
갑자기 가마솥에 갖은 생선은 물론 밤, 배추에 무까지 가득 썰어 넣는 며느리. 안 돼 엄마 더 해야지 돼. 하하, 참 바지런하네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육수물 배추금 저는 데다 육수물 끓여서 보여. 그렇습니다. 황태와 물을 넣어 푹 우려낸 다음 그 우려낸 물로 배추를 절이면 김치 맛이 더욱 깊고 달콤하다네요. 그때 김장 잘하나 싶어 찾아온 윗집의 최미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비 오는데 뭘 오셔. 아니 그냥 추운데 얼른 해야지 비는 오고. 올해 윤씨 할머니네가 담글 배추만 무려 200포기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안 치웠다고 난. 안 쳤네 배추 하나도 없어 근데. 아이고 이거 야단 났습니다. 아줌니 가보셔. 아줌니 다 가보셔. 거기 있는 거야. 나 안 치웠어. 비 먹었나 또 왜 또? 우리 것만 자를 거냐고. 그거 다 절여야지. 다 갖다 놔. 아니, 그럼 가봐 이제. 이제 가보셔요. 다 됐어. 맨날 큰 소리야. 잘하나 못하나. 당신네 일이 산더미인데 만사체쳐도 달려와 버렸으니 할아버지가 잔뜩 화가 나셨나 봅니다. 이 동네는 그렇게 가족 같다니까요. 제가 연애해갖고 우리 애를 먼저 가져갔고요. 여기 왔는데 근데 여기 사람들이 미역국 끓여서 밥 해주고 다 해요. 맞습니다. 그것이 시골 인심이지요. 니것 내것 애써 가리지 않고 아무리 바빠도 서로 일손 도우며 어울려 산다는 것. 할아버지 역시 그걸 모를 리 없을 텐데 역정 낼 때마다 할머니는 서운하기만 합니다. 그전엔 중요했죠. 큰일 나는 건 줄 알지. 연애하면 큰일 나는 줄 알지. 그전엔. 충청도야. 충청도. 제천인데 이 끝까지 내가 왔다는 거야. 시집 올 때만 해도 여기가 얼마나 멀고 외진 곳인지 몰랐다는 할머니와 할머니가 잠시라도 옆을 비우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할아버지. 그날 오후 윤씨 할머니 댁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야. 우리 이거 진성주 거시자. 맞아주면 안 돼. 진성주. 이거 둘째 진성주. 절로 웃음이 나오는 할머니. 어머니 몇 남매 두신 거예요? 그럼? 다 오남매. 남매. 네. 요거 이거 할아버지. 부쩍 자란 손주 녀석들을 봤으면 할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요건 나. 요거 우리 며느리. 저 끝에 있는 건 저기 막내딸. 그리고 또 우리 큰딸. 이제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한 자식, 손주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생각이 먼저 나신답니다. 조카딸 사위. 혈혈단신으로 넘어온 까닭에 세상 버리는 날까지 북녘의 조카라도 꼭 한 번 보고 싶어 했다는 할아버지. 뭘 갖고 해서 더 친구. 저 움직이지 마세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빼면 돼요. 아니 저거 내가 이렇게. 김장은 가족 잔치를 넘어 마을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배추를 절이나 싶더니 어느새 달려와 또다시 일손을 거두는 최씨 할머니. 내가 포주해는 건데. 근데 허리가 제일 많이 꼬부라졌어. 에이 근데 일을 너무 해서 그래. 아랫마을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이것도 재미예요. 모여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이리 가도 내가 있고 저리 가도 있고 다 그렇지.
여기에 손끝 여물기로 소문난 이쁜 며느리의 재미난 입담까지. 엄마 궁뎅이만 따라다니는 거야. 밭에 가면 밭에 가고 논에 가면 논에. 그래서 지게질까지 다 했어요. 아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에 일이 됐어. 여기 와서 다 배웠어요. 소똥까지 다 치워갖고 있어요. 소똥도 다 나는- 거름도.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아이 그러지 마셔요. 하늘 아래서 그런 며느리 없어 아주. 아주 그냥 일도 그냥 얼마나 바지런하게 하시는지. 나 가방 하나 없지? 다지? 이렇게 오순도순 김장일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저기야. 아들 병호 씨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돼지고기가 살짝 덜 익어 보이는데요. 앉아 하나 더 먹어. 더 드세요 이거. 따뜻할 때 주세요. 뜨끈한 게 좋겠다. 절인 배추에 싸먹는 수육 맛. 이보다 소박하고 행복한 잔치가 있을까요? 진짜 김장은 얼마나 큰 이런 거예요. 김장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뭐 하세요? 다 했어 이제. 겨울철 반양식이라는 김장을 끝낸 지 채 30분도 안 된 시간. 가지 마라. 엄마가 갔나 봐. 애비만 갔다 오라 그래. 이리 와서 또. 야, 강이 들네 데리고 와. 또다시 부지런한 며느리가 일을 벌립니다. 나보다 큰 것밖에 없네. 하여튼 시댁에 오면 잠시도 몸을 놀리지 않는다는 며느리. 종종해서 이 나무를 벼놓고 있는데 벼놓고 이제 땔감을 갖다 쓰려는 거지. 아버님보다 어머님이 더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더 열심히 해. 며느리는 행여 시어머니가 긴 겨울철 춥게 지내실까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이게 저번만큼 돼야 뭐 한 3일, 3, 4일 때문에 땡기고. 마음 편하지. 이제 겨울에 그 심야전기 보일러 했는데 전기는 많이 나온다고 안 뜨시니까 혼자 계시니까 넓은 집에 그냥 아무래도 해야 되나 볼까요. 마음 편하고 그러니까 그만해줘. 그만해 됐어. 네. 든든하지 뭐. 옆에 있으면 낫죠. 저 산에 있으면 얼면 못 걸어. 못 걸어오니까.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여서 더욱 행복했던 하루. 하지만 떠난 뒤에 텅 빈 마음은 홀로 남은 어머니의 몫이죠. 그래서 온 거야? 고기 뭐야? 내가 저쪽 저 꿀째 그거 저게 찍어. 추워 얼어 죽겠다. 방으로 들어가야지 추워서 얼어 죽겠어. 어? 얼어 죽어? 그 집방이 뜨던데 그 가져가. 응, 가. 이럴 땐 애써 빚어놓은 잘 익은 농주만한 것이 없을 겁니다. 이건 조금 됐어. 이건 되면 이렇게 발구스러운 게 이렇게 돼요. 빚은 지 최소한 보름은 넘어야 색도 맑고 맛도 은은하게 우러난다는 할머니 편 농주. 그 농주 한 바가지와 꿀종지를 들고 할머니가 이웃을 찾습니다. 시원하긴
저기야 막내가 돼서 그러니까 모조리가. 자, 건강 위하여. 술 먹고 건강을 위하여. 자,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야. 잘 됐어. 오래돼서 맛있어. 나이 먹어야 돼. 나이가 먹어서 맛있다. 아유 써. 이 할머니 술 달고 저 할머니 술 달는 게 왜 그러냐. 이 솜씨가 각각이야. 이겨 먹기가? 이제 나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가 죽었어. 죽으니까 할머니가 허머지. 그러니까 이제 섭섭하니까 이제 옛날 얘기를 몇 자꾸 하니까 치매가 왔다는 거야. 요양원에다 보냈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네. 처음에 왔을 때 날 붙들고선 제가 어시간에 전 정신멍에 취했어. 그러면서 여기 할아버지들 다 돌아갔겠까. 우리 할머니들만 살았어. 그래서 작년은 몇 아주 분 안 돼. 열성으로 다니더니만. 할아버지는 몇 분 안 돼. 다 돌아가고. 간 사람 오진 못하잖아. 그럼. 그렇게 사는 거지. 떠난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 클 테지만 용강리 할머니들의 이야기 끝은 매번 똑같습니다. 그 날이 굳으면 걱정이야. 손주 걱정이지 아들 걱정이지. 그 전화가 오다 전화만 안 오면 걱정이고. 그럼. 그게 걱정이야. 이렇듯 각각 고향이란 이름으로 남게 된 할머니들. 그 할머니의 마을에 눈이 내립니다. 산에 가로막혀 있어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린다는 용강리. 눈은 세상을 온통 하나의 색으로 잇기도 하지만 마을과 마을을 단절시키기도 하죠. 한나절만 눈이 내려도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조차 끊기고 만다는 마을. 그러나 민통선 마을 용강리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바깥 세상과 이어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이 쌓이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제각기 하나씩 도구를 들고 나와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다시 열곤 하죠. 아이고 나 눈 오면 나와서들 쳐야죠. 도로 미끄러운데 해야죠. 산골짜기지 뭐 강원도 같이 여기가. 여기가 그렇게 추워. 이제 버스 들어오네.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도 버스길이 열렸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걸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집 앞을 치우는 사람들. 올해 57인 영범 씨는 이 동네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저 눈치면 어떡해? 저거 혼나잖아. 회장님한테 이제 일어났다고. 참이 안 오니 큰일 났지. 죽어야지 뭘. 왜 혼내셨어요? 아 젊은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눈치니. 응. 나 5시에 일어나서 쳤어. 코올리 쪽부터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알았지 뭘. 내가 어머니 건 모를 거야 자네.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각기 성은 다르지만 육지 속의 섬 같은 곳에서 함께 살다 보니 한 식구나 다름없이 지낸다는 사람들. 그런데 영범 씨가
무장을 단단히 하고 산으로 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동물농장이죠, 동물농장. 이곳은 영범 씨의 산골 농장이랍니다. 도시에서 대학을 졸업한 영범 씨는 민통선만 가진 특별한 장점을 살려 농부의 꿈을 이루고자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옥수수예요? 찰옥수수 사람이 먹어도 돼 이거. 이것도 직접 농사 지으신 거예요? 그렇지. 사료도 좀 먹긴 먹는데 우리 벼, 쌀래기, 그냥 옥수수. 도시에서 가깝지만 넓은 농장과 오염되지 않은 땅, 거기에 마을 사람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은 영범 씨가 내세우는 용강리의 특별한 매력이죠. 집에서 먹을 거야 이거. 먹으려고 키우는 거야. 건강한 음식 먹는 거야. 유정란. 이제 아는 사람도 주고 우리도 먹고 이 사람 저 사람 달래면 그 사람도 주고. 시골 재미야 이것도. 그냥 돈만 따라가 보고 살면은 힘들고 그냥 어울려서 단다 생각해야지. 며칠 후 계속되던 눈발이 그치는가 싶더니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마을 회관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오늘 대동기예요. 이장님 하는 대동기라고. 40년 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해왔다는 용강리 대동회는 마을 사람들 간의 화합을 위해 이장이 특별히 마련한 마을 잔치지요. 그래서 빙판길 걸어 멀리까지 찾아온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도 오늘 좀 멋부리신 것 같은데요. 나왔잖아. 아침 나왔잖아. 집에서는 뭐 여기 나오니까. 지금부터 2017년도 마을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해를 참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은 이 작년에 제가 대동회의 할 때보다 마을 식구분들이 자꾸 주셔요. 그러니까는 여기 오시는 어르신네들은 항상 건강 조심하셔갖고 한번 제가 이 시장 볼 때까지 그냥 한 분도 빠짐없이 그대로 참석하셔야 돼요. 참 이만한 덕담도 없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해서 다음 대동의 마을 잔치 때도 모두 다시 모여 할머니가 빚어낸 농주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태평한 가정 이루길 나 소원이야. 내가 알아서 해라. 태평한 가정 이루길 소원. 나 이러고 어떻게든 서로 화합해서 잘 살지. 잘 살라. 그게 최고야. 그러니까 이렇게 댕기다가도 뭐 할 거 있으면 가서 해주는 게 툭툭. 아니 그래 나 최고로 나왔냐.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이루지 마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 오고 왔는데 너네 안 해요. 나 춤이나 춰야지 뭐. 너란 줄 몰랐잖아. 하늘 가더라. 아싸. 2018년 할머니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한 해의 시간을 가슴에 품습니다. 해달력 아주 좋은 거 받았어요. 이제 비밀이다. 이게 하나 넘어가면 또 한 달 먹는 거지. 아쉬워. 점점 좋은 세상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그냥
나이 먹으니까 좋은 생각이 달아오니까 좀 아쉬워. 할머니들은 이 한 해의 시간 속에 또 얼마나 많은 사연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들은 그 첫 장을 올해도 어김없이 자식들에게 사용합니다. 우리 병어 용기는 손주야. 병어는 아들이고 아무 연고 없이 그냥 건강하고 잘 돌리고 잘 다니고 잘 살고 또 이제 딸 우리 병숙이 영숙이 아무쪼록 우리 영미 건강하고 병님이 낫노 병님이 아유 딸이만 하면 노는데 이거 딸이 넷이야. 우리도 딸이 없는데 딸이 넷이라네. 딸이 넷인데 아무쪼록 저희들도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가 잘해야 자식도 좋다고 우리는 악한 짓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몰라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저 자식 잘 되는 거 찔이지 뭐. 다 그렇지 뭐. 다 편안하게 그냥. 건강하고 가족들 다 건강한 게 제일로 알지 뭐. 아니 남한테 그냥 베풀고 살고 그냥 정직하고. 그럼 정직하게만 살고 서로 그냥. 이렇게 의리 좋게 살고 그럼. 조금 속상하면 좀 또 뭐. 참고 그렇게 살면 다 의리 좋게 사는 거지 그죠? 내가 잘못하면 또 여기가 이해하시고 저가 잘못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잖아요. 근데 일을 좀 줄여야 너무 일을 해서 내 걱정이 아니야. 일 나만이고. 올해 87 윤순이 할머니. 또 걸음이 되니까 그냥 한데다 버리지 않고 그냥 밭에다 갖다 버리는 거야. 할머니는 술을 빚을 때마다 피난민이었던 할아버지가 생각난다고 하셨죠. 오늘도 누룩을 빻고 계시는 이인희 할머니. 근데 덕 보고 살지 뭐 동네 덕 보고 살지. 덕 보려면 이제 못 살아요. 그래도 덕 보고 살지. 할머니가 빚은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지요. 철조망에 가로막힌 민통선 마을이지만 서로 나누고 기대며 함께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만난 용강리 마을의 행복 동화입니다.